첫날 뭐라고 그랬어요? 암기 카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암기 카드 한번 오른손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오, 아주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다음 카페에 저번 주에 보니까 아야 암기 카드 진짜 효과적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번에 올리신 분은 또 강력하더라고요. 이 마법과 같다고. 이 암기 카드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이 마법처럼 외워진다고. 이런 글을 올렸어요. 조만간 관리사는 물론이고 기술사까지 합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어떤 걸 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방기술사가 어렵죠? 소방시설관리사도 어렵죠?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관리사가 더 어렵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술사가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누가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취득한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겠죠. 두 개를 다 합격한 사람은 더 정확하겠죠. 맞나요? 근데 두 개 모두 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정확하기가 어렵겠죠. 기술사가 어려워요? 관리사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관리사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요. 예, 옛날부터 전해온 그런 얘기들을 듣고요, 주변에서. 또 경력도 어때요? 기사 따고 2년이면 관리사, 4년이면 기술사 이러니까 경력에서도 벌써 은연중에 기술사가 더 어렵구나. 그죠? 근데 그 어려운 기술사를 소방 전공자도 아니고요. 소방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기 전공자예요. 또 전기 일을 하고 지금 현재. 소방 기술사 반에 첫날 딱 왔어요. 제가 첫날 뭐라고 그래요? 우리 관리사도. 관리사 필기 합격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죠? 기술사 합격 방법이 이렇습니다. 라고 기술사는 한 2시간 얘기합니다. 처음에. 왜요? 방법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사하고 기술사, 관리사하고 기술사가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공부 방법이.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로 쫙 얘기하거든요. 적게 얘기하면 1시간 반을 얘기해요. 네. 딱 뜨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와서. 원장 선생님, 제가 기술사 합격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수강료가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벌써 저는 그때 수강료가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이 벌써 다 해결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한 번 보고 합격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뭔가가 나한테 와닿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관리사 쉽게 되는 겁니다. 합격하는 방법이 그거구나. 암기 카드구나. 그죠? 계속 암기 카드를 이제 맹신해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실기까지 되는 거죠. 필기 때부터 암기 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실기가 쉬워져요. 안전관리론 중에도 실기에 출제된 게 있어요. 소방법규 있죠. 그 법규에도 실기에 출제된 게 있고요. 유체에도 실기에 똑같은 문제는 아니죠. 그죠? 관련 있는 문제가. 공식이, 같은 공식이 출제가 되고요. 구조원리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험물은요? 예, 위험물도 출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필기에서 일부가 실기에 관계를 해요. 근데 우리는 4개 중에 1개 찍을 정도로만 공부해주면요, 실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기 분량이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필기 때 어느 정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실기를. 실기 때는요,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기 때 암기 카드를 활용해서 뭔가를 암기해 주면요, 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기에. 물론 연소란 뭔가 이런 게 실기에 나오진 않죠. 근데 암기 카드에 연소의 3요소도, 미안해요, 연소의 3요소 정리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다 아니까. 그쵸? 저는 이제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정리하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거는 시간 낭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나는 동력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전동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요. 배기 효율분의 감마 QH 곱하기 K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몇 번 풀어봤어요.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푸는 거예요. 20번을 시간 낭비 아니에요? 가산점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가산점을. 시간 낭비 아니냐고요. 내가 안 봐도, 예? 뼛속 깊숙이 알고 있는 거는 안 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그쵸? 이거는 이미 알고 있던 거야. 뭐 나오면 필기 아니라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많아요? 써서 암기해야 될 게 많아요. 써서 암기해야 될 게 많잖아요. 가시광선의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예요? 오, 큰일 났네. 0.38에서 얼마예요? 0.77. 예, 그리고 모두 얘기했어요. 자외선식 감지기의 감지 영역을 얘기했잖아요. 0.18에서 0.26. 적외선식 감지기는 얼마의 파장을 검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4.4 마이크로미터. 첫날 얘기했거든요. 교재에 있고, 일부는 뭐가 있어요? 가시광선의 범위가 있잖아요, 교재. 그래서 그걸 알면 내가 자외선식이나 적외선식의 감지기에 검출 영역을 몰라요. 그렇지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어쨌든 0.38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요? 소방기술사에 불꽃 감지기, 자외선식, 적외선식 감지기에 대해서 이미 옛날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한 개만 쓰시오, 2개 다 비교 설명하시오, 이렇게. 적외선식만 쓰시오, 자외선식만 쓰시오, 둘을 비교하시오. 기술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모든 기술사 책에 자외선, 적외선 감지기에 대해서 항상 한 페이지 이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출제위원들이 기술사인데. 관리사도요. 출제위원. 그래서 그런 게 또 실기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자외선식 감지기의 검출 영역을 쓰시오. 몇 마이크로미터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실기에서. 또 구조원리에 가가지고 다음 중 불꽃 감지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첫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참 뒤에 나가야 될 거. 예? 예. 구조원리가 제일 끝 과목이잖아요. 거기에 계통도가 몇 개가 나와요? 수계 계통도
두 개. 부합흡입 방식, 정합흡입 방식. 한 개로 치자고요. 수계. 가스계. 분말. 세 개 계통도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세 개 계통도를 언제 봤죠? 이 체계만 있어요? 기사 필기 체계도 있어요. 하물며 산업기사 필기 체계도 있어요. 네? 있거든요. 기사 실기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기사 필기에 나와야 안 나와요? 계통도 관련 문제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세 개 계통도를 그릴 수 있어요? 기술사의 기출문제고 기사의 기출문제고 실기에 이 관리사는 아직 기출문제가 아닌 게 있어요. 분말 계통도 중에 정합 작동장치의 종류 3개 그리고 기능이요. 생각납니까? 압력 스위치식, 시한 릴레이식, 기계식. 저장 용기 내부의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또는 일정 압력이 되었을 때 뭐를? 주밸브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또는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다. 이게 뭐라고요? 정압 작동장치. 정압, 일정 압이 어디가? 저장 용기 내부의 압력이 일정 압력이 되었을 때 정압. 작동시키는 장치다. 뭐를 작동시키는? 주밸브를. 그죠? 예. 이 정도 돼야 이게 실기에 대처를 하는 거예요. 종류 3개를 쓰시오. 기능을 쓰시오. 이게 그냥 되겠냐고요. 아니죠. 우리 전기 전공자들 있어요 혹시? 교류에 가면 라디안이라는 게 있죠. 라디안은 호도각이잖아요. 1라디안은 우리가 60도, 90도 이런 도로 표현을 하게 되면 몇 도예요? 1라디안은 몇 도입니까? 자, 원이 있어요. R, 반지름이죠? 그죠? 이 반지름과 같은 길이 요것과 같은 길이의 각 요거 이게 50 몇 도 정도 된다고. 네. 이 원둘레는 파이 D 같은 게 2파이 R이잖아요. 그죠? 이게 몇 도예요? 360도죠. 그죠? 그럼 여기서 R은 얼마예요? 2파이 분의 360도. 그죠?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하면 요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고. 그죠? 계산기에 뭐 누르면 돼요? 파이 누르면 되죠. 그래서 360 나누기 2파이를 하게 되면요 50 얼마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뭔가에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안 외워요. 저는. 근데 이거를 많이 사용했으면 저는 이제 외우고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수치는 아니에요. 우리 소방을 할 때 진짜 많이 사용하는 값이 많아요. 옥내수화전 수원 어떻게 구해? 개수 곱하기 2.6 세제곱미터. 그죠? 그러면 이 포헤드 설비예요. 수승마포입니다. 수원은 어떻게 구해요? 네? 면적 곱하기 체적이 아니고요. 면적 곱하기 3.7 또는 6.5. 수승마포가 어떨 때는 3.7을 곱하고요. 어떨 때는 6.5를 곱해요. 그럼 언제 6.5를 곱하죠? 특수화물일 때. 나머지 항공기 경락거나 차고 주차장일 때는 3.7을 곱한다고요. 곱하기 몇 분? 10분.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까? 옥내 소화전은 개수 곱하기 2.6 세제곱미터다.
스프링클러는 개수 곱하기 1.6이다. 이것처럼 모든 수원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필계도 나오고 실계도 나오거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간포체적에 대해서 나왔어요. 간포체적 곱하기 2 곱하기 10분,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요. 그게 나왔을 때 제가 못 맞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소방설비 기사 필기할 때 그걸 외웠었는데? 근데 여러분은 지금 기억하고 있냐는 얘기죠. 아니죠? 네, 시험 때는 기억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죽기 살기로 해야죠. 네. 암기 카드, 그죠?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관리사가 점검 분야의 최고 자격증인데 보통 노력해가지고 안 돼요. 최고로 노력해야죠. 점검 분야에 관리사보다 더 높은 자격증이 어디 있어요? 관리사 자격증 딱 취득하면요, 나는 점검 쪽에 일을 할 거야, 다른 일 안 할 거야. 그러면요, 더 취득할 자격증이 없어요. 책 안 봐도 된다고. 이제 책 보는 끝이라고요. 지금 많이 봐줘야 된다고요. 자, 나중에 점검하러 갔어요. 맨날 보는 게 펌프실이에요. 가끔 뭐야? 예? 예, 가스실 있어요. 그죠? 예. 평생 한두 번 보는 게 분말이에요. 점검을 하긴. 근데 딱 갔어요. 분말이 있어. 예. 책이 생각나면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생각나면 점검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정압작용장치구나. 아, 이게 주밸브구나. 이게 가스 도입 밸브구나. 이게 청수 밸브구나. 생각이 난다고요. 네. 그리고 또 잘 못 보는 게 있어요. 포수화설비요. 점검하다 보면 잘 없어요. 근데 또 이것도 점검을 뭐 한 1, 20년 하다 보면 또 어딘가에 포수화설비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저는 분말은 아직까지 못 봤고요, 저도. 예? 근데 포수화설비는 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막 묻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예? 열선을 감아야 되냐고. 보통 이제 포수화설비는, 예, 5개 주차장 이런 데 이제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열선을 감아야 되냐고. 아니, 이게 그 소화약제 이렇게 보게 되면 유동점이, 예? 유동점이 뭐 마이너스 7.5도씨, 마이너스 12.5도씨, 마이너스 뭐 22.5도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열선 안 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약재 100%일 때 물하고 약재하고 섞인 수용액은요 얼잖아요. 그리고 또 비어있는 곳은요 감을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서 열선은 어디서 어디까지 적용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아, 여기는 필요가 없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 100%니까? 약재 100%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소화약제를 써요? 포 중에 수성막포를 쓰죠. 수성막포가 초내안용이에요. 예? 일반용, 내안용, 초내안용이 있는데, 초내안용은요, 예, 유동점, 예, 유동점이 마이너스 22.5도씨예요. 그럼 사용온도는요, 마이너스 20도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어디가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와요, 그죠? 예, 저기 뭐 철원이면 몰라도 그런 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 봤지만. 자, 그래서 많이 보시라고, 또 필요한 거는 많이 암기하시라고. 언제부터? 필기 때부터요. 그래서 이 필기 때 개통도를 딱 외워놨어요. 그럼 실기 때 안 외워도 되잖아요.
어쨌든 필기 때부터 최고로 열심히 하면 실기도 쉽다. 필기는 필기고 실기는 실기다. 이렇게 구분하면요. 실기가 어렵다.